다시 뛰는 2019 BTS 전략을 주시하라.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네네.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오늘을 포함해서 딱 5거래일 지났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00선을 깨기도 했고 일희일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가 썩 좋은 그림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의 매크로 상황부터 몇 가지 현재의 여건을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먼저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미국 또 중국, 한국의 위치가 좀 차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사이클상 거의 정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경기는 이 두 국가의 좀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르지만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연준에서 긴축 정책 구사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경기가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를 잡기 위해서 또 긴축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그 국가에서 긴축 정책이 유지되면서 우리 국내 경기의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채권 시장 내에서 대표적인 흐름이 파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수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신흥국 국채의 가산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의 국채에 대해서 미국 국채 대비 가격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현실 여건 보셔야 될 부분이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전 세계 시장의 실적 추정치를 합산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작년 4분기 이후부터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이 크게 좀 떨어지고 있음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 하에서 국내 기업의 주요 기업의 실적들을 좀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KB금융, SK텔레콤, 포스코 요 5개 기업이 작년 기준에서 가장 순이익이 많이 나온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작년 대비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보시면은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감익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프리뷰에서도 실적의 눈높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 증시의 주가의 그 상대 강도 측면에서 볼 때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동안 한 10년 정도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최후의 보루로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시면은 신흥 시장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심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나스닥의 이 강세를 이끌었던 판 기업들의 주가의 성적을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팡이나 또 애플, 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이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 기준이죠. 연초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기록이 됐지만은 작년에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낙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 충격이 좀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가지 정도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여건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은 부정적인 변수가 좀 여전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나 조정은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펀더멘탈 둔화를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플이 뭐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었다라는 게 정말 오래전 뉴스처럼 느낄 정도로 애플도 많이 빠졌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냥 하락하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회 요인 아직은 있다고 보는데 기회 요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 뭐 동서남북 다 악재만 있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작년의 연간의 흐름하고 올해 앞으로 진행하는 올해 연간의 흐름은 좀 다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주가가 고점을 치고 1년 내내 이제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였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상황이 많이 몰릴수록 중요한 이 정부 정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회 가능성이 의미 있게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3가지 정도의 역발상 시각을 갖고 중기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굿뉴스로 봐야 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적이 조정이 되고 감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가의 선행적인 이 흐름 하에서 이제부터는 이유 있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지는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구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국면별 특징에 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각각의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락 사이클은 크게 두 국면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금융 장세라고 해서 전반적인 경기나 실적의 펀더멘탈은 좋은데 주가가 먼저 이제 꼬꾸라지면서 빠지는 국면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경기가 좀 나빠지고 실적도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역실적 장세로 이렇게 2가지 국면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상에는 역금융 장세하고 역실적 장세 주가 하락폭이 동등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과거의 여러 사이클을 경험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구간은 오히려 역금융 장세에서 전체 하락 사이클의 70% 이상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이 구간에는 실제 숫자가 꺾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배가가 될 수 있지만은 막상 가격으로 조정받는 부분은 전체 하락 사이클의 30%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하에서 보면 오히려 작년 1월 달에 주가가 고점 치고 작년 4분기 전까지 요 빠졌던 구간이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주가가 빠졌던 어려운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빠지는 건 충분히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빠지는 가격 조정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역발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준비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네. 무슨 말이냐면 기업 부채가 GDP 대비 거의 한 200% 수준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국의 인민은행이 대출을 계속 조이는 이러한 쪽의 정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는 개혁에 포커스를 둔 정부 정책이 지속이 됐는데 지금 아마 올해 1분기 아니면 상반기까지 좀 기간을 넓혀서 보면은 앞으로 나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매우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6.2% 성장을 보고 있지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반기에는 6% 하회할 가능성도 6% 예, 하회.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 정책의 선택도 개혁보다는 부양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가 사이클이 미국보다는 중국 사이클에 많이 연동하고 동조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시각이 리플레이션을 좀 만드는 쪽의 정책으로 간다면은 네. 의외로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올라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세 번째 이 또 역발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연준의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부분이 분기 단위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나빠지고 여기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네. 자금의 이탈이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러한 쪽의 시각이 바뀔 만큼 분위기가 좀 급선회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제로금리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작년 10월 초에 연준의 파웰 의장이 중립금리와 관련돼서 롱웨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앞으로 갈 길이 멀리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작년 10월부터 미국 시장의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배경이 되고요. 근데 또 11월 말 정도 돼서 인터뷰할 때는 지금의 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라고 해서 네. 또 전혀 색다르게 얘기하면서 혼란감을 많이 초래했는데 사실은 중립금리가 특정 금리 하나를 연준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요거에 따라 시장에 좀 혼선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연준이 몇 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지금의 이제 환경들을 보시면은요. 유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자산 가격이 많이 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고집스럽게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장도 정점을 통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한 번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연준의 긴축이 종료가 되는 쪽으로 가면 글로벌 증시에는 숨통이 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실적 조정받는 게 절대 나쁜 뉴스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정책은 빨리 바뀔 수 있다. 또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연준의 긴축이 연내에는 종료된다라는 이러한 역발상 시각을 가지고 지금은 좀 균형감 있게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은 개혁에서 부흥으로 또 미국은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좀 글로벌 시장이 변화를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투자 기회는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의미 있는 투자 기회는 크게 볼 때 한 2번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네. 예, 첫 번째 그 가능성은 1분기 한 후반 정도에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90일간의 휴전 기간인데 이게 이제 종료되는 시기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그동안에 물밑에서 접촉했던 결과물이 오픈이 될 수 있는데 관세 전쟁이 거의 1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휴전 이후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서 안도랠리 할 만한 조건이 채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패드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들어갔는데 뭐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의 인상에 그치는 쪽으로 간다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맞물려서 이머징 시장 내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다음에 또 한 번의 이 의미 있는 투자 기회는 하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연준의 긴축이 종료되는 부분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대대적으로 선회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신흥국 주식시장은 바닥 확인하면서 리커버리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때는 뭐 ETF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 의미 있게 가져가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하반기에 또 기회가 있지만 얼마 안 남은 건 사실 1분기 후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당장은 실적 발표가 나올 나오고 예정이기 있죠. 때문에 네. 요 실적 발표에 따라 기업별로 주가가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눈높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유럽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이제 일정이 남아있죠.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나온 뉴스로는 15일 날 의회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표결로 해가지고 이 브렉시트 관련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3월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은 유가가 이 급락에 제동이 걸리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올해 연초부터 산유 국가들이 감산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산 유가가 나오고 유가가 50불 이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 찾는지 이 부분이 또 이머징 마켓의 주식에는 민감한 영향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100선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2000보다는 한 번 더 시장이 밀릴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코스피 밴드는 1950에서 한 2100선 정도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1950선에서 2100선 코스피 밴드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너 시작할 때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BTS 전략을 주시하라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BTS라는 게 그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제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니셜을 만들어가지고 BTS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에는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테마별로 시장을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B는 바게닝 파워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둔화되고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과정 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이나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성과가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 의미하에서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두 번째 T는 이제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건데 장기간의 이 침체에 거치면서 구조조정했던 이러한 기업들 보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조선, 또 음식료, 네. 또 패션, 또 건설 이러한 쪽이 이 테마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마지막에 S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안정적이고 캐시플로우가 양호한 기업을 좀 보자라는 의미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K텔레콤, 메리츠화재, 또 롯데지주 이러한 종목들이 이 테마에는 좀 부합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테마에 부합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 1분기 잘 넘어가는 이러한 쪽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BTS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현금 보유 흐름이 좀 돋보이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